인생책, 인생영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겪은 적이 있고요. 감정 컨트롤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예민한 편이라 인간관계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불행한 것 같고 행복이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각각의 고민들이 단 한 권의 책으로 말끔하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읽은 350권 중에 단 5가지만을 제 인생책으로 뽑아봤습니다. 개별로 이 5권의 책이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의 인생책 5가지는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미움받을 용기, 몰입, 플로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5권입니다. 저는 성장과 학습, 이 2가지 키워드가 저의 뇌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뽑은 인생책 5권도 저를 공부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책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의 저는 연매출 10억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지만 어렸을 때 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심지어 수능 며칠 전까지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늘 시험 전날까지 시험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그냥 자포자기로 공부를 놓는 그런 과정을 반복했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최대한 미루다가 전날에 자포자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까지만 멘탈이 정말 약해서 다시 쓰러지고 이런 연속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 번아웃, 우울 이런 걸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죠. 우연한 기회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때 비로소 억눌려 있었던 제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이 강한 멘탈을 만드는 건 내 사소한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서 쌓아 나가니까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저 스스로를 아끼게 되었고 사랑하는 제 자신이 되니까 무기력이나 번아웃, 우울증이 모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7, 8년간 습관만 정말 주구장창 공부했습니다. 이 습관을 공부하면서 습관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 읽었는데 이 중에 가장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책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인생책 2번째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비춰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려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는 상대방이 아닌 제 자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감정 등은 모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대방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내 현재 상황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책 3번째는 몰입 플로우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 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개념을 창조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플로우는 어떤 행위를 깊이 몰입할 때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더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잊게 만드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는데요. 놀이터에서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벌써 저녁 시간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상태예요. 저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몰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중력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책 리스트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이 책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몰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했고 뇌과학을 기반으로 긍정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몰입을 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행복의 의미와 저자가 말하는 행복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재해석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자기 내면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네 번째 인생책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0.01%의 부자들 역시 당장 나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신체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체 에너지부터 높여버리는 거죠. 신체를 이용해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난 뒤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왔었던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려면 나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매 순간 작은 한 가지를 해내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박수를 치고 기재기를 크게 펴고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한 세트가 끝나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쉬어주는 겁니다. 이걸 매 세트마다 하는 거예요. 한강공원에서 러닝이 끝나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파워 포즈를 해줍니다. 이 슈퍼맨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30%에서 40%나 향상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듯이 내 신체 변화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이렇게 저만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매일 이 습관들을 해내면서 바뀌어져가는 내 모습을 보고 점점 나아진 거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감정에 쉽게 휘둘려서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의 다섯 번째 인생책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입니다. 오일쇼크, 헤어누프랑 가족의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도 빚쟁이에게 쫓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련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다시 도전해서 돌파구를 찾으신 거죠. 이걸 보면서 사업에 실패했던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충분히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실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련이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해도 시련 없이 성공만 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사이에 시련이 촘촘하게 박혀있을 것.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이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시련은 계속 올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실패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지 이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바로 긍정사고 습관을 가지고 실천하신 분인 거죠. 이렇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습관,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인생책 5권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인생책이나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화이팅!